요즘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첨단 소재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돼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아주 믿음직한 우군, 우리를 도와주는 우군처럼 나선 그런 것이 바로 니혼게이자의 사설 이것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아베 한번 봐라. 일본 신문도 이렇게 너를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마 열의 9은 이런 논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를 보는 눈,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죠. 니혼게이자의 사설에 대한 한국 뉴스의 착각. 그런데 이것은 언론사만의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도 이런 식의 어떤 평가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좀 바짝 긴장해서 이번 주제를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2번부터 보기로 하죠. 이번 사건은 결국 이런 겁니다. 첨단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것은 일본이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국의 신문이죠. 그렇죠. 한국의 신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혼게이자이가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 우리의 적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자는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3살입니다. 3살짜리. 니혼게이자이가 일본국 신문이면 이 신문은 일본을 아무리 비판을 해도 역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한국을 돕거나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머리에 새겨놔야 합니다. 출발부터 바뀔 수 없는 절대 고정의 사실이 이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남이 좀 내 편을 든다고 해서 들뜬다든지, 남이 상대방을 비판한다고 해서 흐뭇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이것을 보면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봐라. 아베 그거 봐라. 니혼게이자이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지 않느냐, 고소하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말 하는 기자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바보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첨단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기업의 부작용과 불이익이 크다.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아베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만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한 이 수출 규제 조치, 그거 해서 일본에 이익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그것이 분명해지지요.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서 니혼 게이자이가 한 이거 하면 일본에게 부작용과 불이익이 크다 하는 것을 한국 뉴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 손해고 일본에게 불이익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차차 뒤로 가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니혼 게이자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십시오. 한국 편 아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일본 기업에 징용공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신뢰를 쌓아온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 맞다.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이 틀렸다. 한국이 유죄다. 한국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이 지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게 불이익이 크다. 두 번째, 징용공 일본이 옳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한 위자료 요구 한국 대법원이 틀렸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나 시진핑 정부와 달리 자유무역 수호자 역할을 해온 아베 신조 정부가 평가해서 손해볼 수 있다. 앞에 쭉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진핑이나 트럼프 정부보다 일본 아베 정부가 더 정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자유무역의 수호자의 위치에서 좀 물러선 것 아니냐. 너도 조금 트럼프 닮아가는 것 아니냐. 트럼프가 절대 악은 아니죠. 트럼프가 하는 것은 지금 모두들 대체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그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일로 트럼프 닮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니혼 게이자이 사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네 번째에서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한국이 가해자다 하는 것을 몇 건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그 정치적인 손실까지 감수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 이 사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니혼 게이자이 사설이 누구 편입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포석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 답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한국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WTO 제소다 이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거래 끊으면 되죠. 수교도 관두면 되고 그것은 방법도 아니죠. 그래서 WTO에 제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니혼 게이자이 사설이 주장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한국이 나쁘네.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당하고 있네. 일본이
일반 이 법원이라고 한다면은 원고 자격은 오히려 일본에 있네. 한국이 피고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사설에서 내놓은 그 자료들이 한국에 와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이게 좀 고소하고 이것이 우리 편인 것 같고 해서 계속 보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WTO에서는 한국은 알고 있었다.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이 사설에서 5번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지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안보 협력에도 불안을 남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안보 협력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이 지금 다급합니까? 이것은 한국의 앞길에 지옥문이 있다 하는 것까지 니혼 게이자이는 아주 잔인하게 속속들이 보여준 것이다. 니혼 게이자이는 일본국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이제 1번을 보기로 하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정보가 집합적으로 들어있는 자료를 취득했을 때 거기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는 그 속에 나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다 있을 때 그 모두를 갖다 내놨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증명이 된다 했을 때 그 정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부만 빼내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정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신문 뉴스를 보든지 혹은 어떤 자료를 보든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있구나 해서 달려들 때는 정말 한 3배, 4배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보 왜 필요합니까? 그 정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 무조건 너는 틀렸다. 왜? 너는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순 주장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더 강렬합니다. 물론 인간 취급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과 어긋날 수도 있고 아예 설득력 같은 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이크를 빼앗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정보는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매번 확인하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실천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전에는 정보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큰 소리를 쳤죠.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그 뒤로 오면서 정보력은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이것을 학생으로 치면 암기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력은 기본이다. 당연하다. 정보력조차 없다면은 그냥 게임에서건 논의에서건 빠져라. 이것이 지금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그런 그 재능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제 승부는 문해력과 논리력으로 내는 겁니다. 문해력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어 문장을 영어 단어 알면은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해력을 아예 이해 못한 겁니다. 동일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구조 파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문해력이 뛰어나다. 또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논리력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알고 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10중 8구 가짜거나 허풍선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최고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